보니까요. 366페이지 보니까 리츠. 이렇게 보자고요. 원래 지분금융 속에 보니까 특히 앞에 했지만 이런 관적이 있습니다.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그 외에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 다음에 리츠,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공부할 건 요거 두 개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PF의 PF하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리츠 하시는데 중요한 건요. 이 리츠는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항상 이게 또 매년마다 법 조문이 바뀌기 때문에 이 구체적 내용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 틀만 하자고 하고, 지금 오늘 할 것은 뭐냐, 이 PF에 어떤 집중을 좀 공부하자고, 집중을 도와서. 그래서 일단 걸어보시면서 먼저 우리 거기 보니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강의 노트는 보니까 리츠가 여기 있죠. 예, 48페이지. 그 다음에 책은 뭐 있습니까? 366페이지 있어요. 자, 일단 리츠가 이말 약자예요. 이말 약자인데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리얼 이스테이트 자체가 뭐예요? 부동산이죠. 인베스트먼트가 뭡니까? 그 다음에 트러스트가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번역하죠.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투자할 건데 어디에 투자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되 내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맡깁니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긴다 말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되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거요. 제일 먼저 보니까 첫 번째 리츠 회사를 먼저 만든다고요. 설립하는데 이때 보니까 얘는 항상 투자할 대상이 누구냐? 어디 투자합니까? 부동산이죠. 그래서 투자할 대상이 보니까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유가증권이에요. 즉 우리가 앞에 했듯이 뭐 있습니까? MBS, ABS 등등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리츠를 이렇게 하거든요. 얘들이 맨 먼저 공시한다고요. 원주 지역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 목적인데 현재 보니까 필요한 자금이 2천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요. 임대 등을 주었을 때 한 98% 정도 임대가 될 것이고 이때 임대 수익이 약 한 년 8%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상을 딱 공시한다고. 함과 동시에는 바로 뭐 있습니까?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하면 이게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주식을 살까 하는 거죠. 사면 결국 돈이 흘러 들어가겠죠. 흘러 들어가면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면 이 수익을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배당해 주는 게 뭐냐? 곧 이게 리츠. 자, 그러면요. 현재 보니까 리츠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합니까? 얘한테 맡기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맡긴다 간접 투자. 이건 지분입니까? 부채요? 주식이지, 그지? 주식은 무조건 뭐요? 지분 투자예요, 지분 투자. 그래서 요 말 뜻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츠는 간접 투자 방식이면서 지분 투자 방식이다. 이 말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리츠에서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요 제목 정도만 좀 아세요. 자기관리 회사가 있고 두 번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위탁관리.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기업이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리츠에서 크게 세 가지 회사가 있다는 걸 먼저 아시라고요.
이 차이는 뭐냐? 자, 일단 구분합니다. 하나인데 회사에 대한 실체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실체가.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얘가 주식 발행했죠? 했어요. 했으면 자기 관련 얘가 직접 관리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발행했던 이 회사가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 말 뜻이고요. 뭐 얘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속에 직원들, 건물도 이 말이 뭐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 위탁 관리죠?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이제 얘가 주식 발행했지? 했는데 얘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전문 회사에 맡긴대. 맡긴다 위탁이야. 왜 그러냐? 회사가 보니까 직원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럼 참고로 이런 개념은 좀 아셔야 됩니다. SPC란 말이죠. SPC. 이 말이 뭐냐?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쓸 때 뭐 있을까?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는데 목적, 특별한 목적을 뭐 있습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이 말이죠. 이 말이 결국 뭐 있어요? 그 목적만 달성되면 이 회사는 자동 해산됩니다. 자동. 자동 해산된데 이 말은 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직원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단지 종이상에만 서류상만 존재할 수 있는 회사랍니다. 이런 걸 말하냐? 결국은 명목회사란 말씀입니다. 명목회사. 그래서 앞으로 저기 있는 위탁관리와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뭡니까? SPC란 회사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가 실체가 없으면 이 주식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회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결국은 자산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회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들어보시라고요. 자, 일단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기본 전제를 아셔야 돼. 약간 차이, 앞에 있는 요거 두 개하고 약간 차이 있습니다. 자, 일단 리처는 결국은 주식 아닙니까? 그 주식은 결국은 기본 전제 뭐예요? 철저히 수익성 있는 것만 투자해야 돼.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문제 물어보죠. 따라서 리처는 주로 투자할 때 본 투자 대상이 부동산 중에 주거용에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상업용에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게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익성 있는 것만 투자하게 돼 있다고. 두 번째요. 요 두 개 중에 회사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설립된 게 누가 되겠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위탁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거래가 많겠습니까? 응? 나중에 제가 좀 미리 할게. 회사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이 있어요. 설립 자본금이 얘는 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 최초 실자금이. 그 다음에 얘는 5억이야. 얘도 5억입니다. 회사에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설립한 후에 결국은 뭐 있습니까? 6개월 경과되면 최저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돼. 이제 최저 자본금 얘는 얼마 되냐? 예, 70억이야. 얘는 50억이에요. 얘도 50억입니다. 응? 만약에 여러분들 현재 뭐 리츠회사의 대표라면 둘 중에 어느 걸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까? 응? 어떤 게 훨씬 쉽냐고요? 왜 쉽습니까 이게? 단순히 돈 가지고? 고정비용이 없죠. 네, 그런 거예요. 고정 비용도 없을 것이고 직원 관리하는 이 힘도 안 든다고. 그러니까 실제 보면 훨씬 이거 우리 과거에 났던 거예요. 얘보다 회사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 코크람, 이 코크람이 가장 대표적인 있는 위탁 회사예요. 아마 이게 지금 1호부터 지금 30 몇 호나 있을 거예요. 30%나 있을 거예요. 각각의 한 호가 한 회사예요 이게. 1호, 2호, 3호 각각 회사라고 독립된 회사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투자 신탁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게 각각 호마다 한 회사란 말 뜻은 뭔가 이런 겁니다. 얘가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 항상 정해져 있어. 만약 원주에 보니까 우리 큰 건물 뭐 있습니까?
좀 큰 상업용 건물. 네? 어디네. 자, 고속버스 터미널 가지고 요가 리츠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응? 하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회사야. 응? 그러니까 신탁의 전체가 회사가 아니라 요걸 발행할 때 요 자체가 하나의 회사를 설립한다고. 설립할 때. 그러니까 우리 철저히 뭐 여기 있는 리츠는 보통 주식인데요. 주로 우리 리츠 할 때 반드시 뭘 보는가 하면 코크람 자체 회사가 의미가 없어. 무조건 무엇을 가지고 발행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항상 판단한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이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만약에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철저하게 보니까 수익성 위주니까 상업용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건 좀 아셔야 돼. 그런데 요거는 보니까 약간 얘들과 차이가 있어요. 얘들과. 얘는 기업이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리츠가 맨 처음에 도입된 게 언제 도입되는가 하면 1998년도 뭐 발생했습니까? 이게 딱 발생한 결과 뭐 큰 기업이 다 망했잖아요. 그죠? 망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응? 망했던 이유가 자금 조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큰 기업이 보니까 지금 현재 돈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업무형, 비업무형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격이 보니까 보통 기본이 한 뭐 1,000억, 뭐 500억이 되거든요. 이걸 시중에 내놓으면 금방 팔리겠습니까? 안 팔린단 말이에요, 결국. 어쨌든 기업은 가장 중요한 이걸 빨리 처분해서 뭐 있습니까? 자금을 빨리 회수할 목적, 즉 투입해서 기업 회생시킬 목적이 있는데 이게 안 팔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이걸 통해서 주식을 딱 발행하는 거야. 응? 하면 금방 뭐 있으면 이 자금, 이 주식 발행하면 이거 금방 팔리겠죠. 팔리면 금방 자금이 돌아온다고 이게. 그러면 이 돈을 갖다 투입해서 기업을 뭐 회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성격에 대한 차이 있습니다. 얘들은 목적이 수익을 위주로 사실 만들어진 거고, 요건 뭐 있습니까? 기업이 자금 압박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빨리 주식을 통해서 발행한 후에 자금을 회전해서 뭐 있습니까? 기업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얘가 저기 뭐 있습니까?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그런 큰 취지를 먼저 아시라고요. 그러면 잠시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370페이지부터 있죠. 370페이지부터 예,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현재 법 조문이 법 조문. 법 조문인데 그 중에 보니까 지금 옛날 법을 그냥 그대로 쓴 책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해 볼 필요 있는데 일단 제가 보시면 지금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중에 뭐인지 압니까?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저기 한 예를 봤을 때 예, 375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375페이지 보니까 밑에 갈로 5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법조문상.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약간 지금 약간 우리 책에 문제 있는데, 하여간 이건 나중에 이제 책을 다 정리할게요. 하고 지금 단지 볼 거 뭐 있으면 우리 거기 있는 이 강의 노트 있죠? 그것만 정리하시는데, 자 일단 몇 개만 정리할게. 다 보지 말고, 다는 보지 말자고요. 자, 첫 번째 48페이지 강의 노트.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은 이거만 하시면 돼요. 회사가 3개 있다.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이걸 맡길 수 있는 위탁 관리. 기업이 구조조정에서 만들어진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있어요. 요 3개를 먼저 아시라고, 기본 전제로. 자, 일단 거기 보니까요. 회사 형태는 뭐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건 누구만 있습니까?
자기 관리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주식 분산. 자, 잠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명이 주식을 51% 갖고 있어요. 이건 독과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일정 양 이상 가지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결국은 30% 이상 가지지 못합니다. 거꾸로 위탁 관리는 40%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 그런 의무조항이 없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기업이 목숨이 좀 간당간당하고 있다고 이게. 빨리 팔고 빨리 자금 해제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일단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산 구성 갈게요. 자산 구성. 자, 여러분 자산 구성이 우리 투자할 때 뭘 투자합니까? 부동산과 뭐요? 유가증권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보통 70% 이상이거든요. 유가증권은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자기 관리와 위탁 관련 둘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요 둘 다. 근데 아까 했잖아요. 기업 구조조정을 뭐 할 목적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를? 부동산, 땅이지, 건물이지. 부동산을 뭐 처벌할 목적이니까 오직 얘는 부동산에만 투자해야 돼. 유가증권 투자 못 한다고. 그다음요. 예, 쭉 가서 최저 자본금 갈게요. 최저 자본금. 그래서 최저 자본금이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앞에 말이 이겁니다.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야. 설립 당시의 자본금 뭐 있습니까? 자기 관리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으니까 10억이요.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는 회사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5억 간답니다. 그런 다음에 설립 후에 영업 인가 받은 후에 6개월이 경과되면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걸 뭐라냐? 최저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그 갈로 속에 있는 말이 최저 자본금이고 갈로 밖에 있는 말이 이게 설립 자본금이에요. 구분한다면. 그래서 최저 자본금은 자기 관리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70억,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50억이 된다. 그런 건 반어시라고요. 자, 지금은 그거까지예요. 더 이상 보지 말고. 그런 건 절대 변할 수 없다고. 항상 고정돼 있다고. 나머지는 뭐 무조건이 뭐 있으면 중간중에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설명했지만 하여간 지금 리처는 기본 전제가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간접 투자 방식을 먼저 아시고요. 이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크게 3개 있죠. 그 제목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 그 나머지 내용은 뭐 있습니까? 예,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OX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자 46번 46번 앞에 누구요? 자기 관리. 자 잠시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 없다? 요걸 이렇게 표현한다. 임직원을 상근을 둔다 이 말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임직원을 상근을 둔다 썼을 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없으면 실체 없는 거예요. 자 47번. 자 나와 있죠. 자기 관리는 실체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은 뭐 있습니까? 명목 회사. 이게 SPC지. 그죠? 네. 그 다음에 48번 위탁 관리 회사는 자 보세요. 위탁은 맡겼잖아. 자산 등을 누구한테? 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 그래서 자산 관리 회사는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번 갑니다. 49번 위탁 관리는 지금 설명하는 참 바보죠. 위탁 관리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요까지 OX 요까지만. 자 뒷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이건 회사에 설치 있는 거지. 뒷말 틀린 거지. 자 잠시 이런 위탁 관리 기업 구조정은 회사 실체 있습니까? 본점 실체 있습니까? 없으면 얘 지점 설치할 수 있냐고? 못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본점도 지금 직원 없다고 지금. 그죠?
거기 있는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자, 요 말 대신 요를 바꾸면 하자없지. 그죠? 전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현재 직원 등이 존재하다 보니까 본점 이외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 등도 상근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요. 예, 저기 있는 50번 가보자고요. 최저자본금 규모는 10억 이상이고 영업이익가 후에 이게 뭐 100억 사는데 몇 억이요? 70억. 자, 만약 현재 거기서 50번에서 뭐 있습니까? 100억 대신 70억 쓰면 OX. 50번 문제. 왜 틀렸습니까? 아니, 그 100억 대신 70억 돼 있대. OX. 오. 응?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걔 누구 말하는 거야? 이것이 거기서 설명돼 있어? 그거 틀린 거잖아. 무슨 관리 투자 회사는 넌이라는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누군지 설명 안 돼 있다고 지금. 그것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예, 51번 무슨 관리? 위탁 관리 얼마 이상? 아까 했어. 40% 이상 가지지 못한다 이거지. 그죠? 52번 갑니다. 무슨 관리? 얘는 투자할 때 선생님 잠시만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206가 정권 등이 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보세요. 80% 이상 부동산만 설명 안 돼 있고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 정권 및 현금. 여기 보세요. 이거 두 개 합쳐 얼마예요? 그지? 80 이상이지. 맞는 거죠. 그렇게 시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 시험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법 전문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하시는데 할 거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굉장히 적거든요.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이고, 예,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다시 우리 책 봅니다. 자, 책에 잠시만요. 376페이지 가볼게요. 376페이지요. 확인학습 중에서 자, 이제 2번 갑니다. OX. 확인학습 2번 문제 보자고. 자기 관리는 뭐 있습니까? 10억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얼마? 경과 후에 얼마? 70억 나 있죠. 그죠? 예.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5번 문제. 자, 다시 할게. 여기 보세요. 자기 관련 주식을 몇 프로 이상 가지지 못합니까? 30. 요거 40. 요거는 그런 의무정 없는 거지. 그래서 그게 틀린 거지.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77페이지 갑니다. 기타 부동산 금융 조달 방식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378페이지. 자, PF. 이 내용은 우리 아마 강의 노트 보니까요. 예, 45페이지. 45페이지. 여러분들은 PF는 반드시 이거는 내용 꽤 복잡하지만 기본 틀은 좀 아셔야 됩니다. 기본 틀을. 자, 보세요. 일단 전처럼 설명합니다. 항상 얘는 비교할 게 일반 기업 금융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PF란 말은 원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죠? 일반 기업 금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을 짓고 파는 집장사 있지. 그죠? 집장사들이 보통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해볼게 이제. 제일 먼저 부동산을 개발한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집장사, 즉 다른 말로 사업주가. 근데 돈이 부족하네. 그럼 돈 빌려 가야 되죠? 누구한테? 빌려갈 때 이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담보 설정하죠. 할 때는 항상 뭐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가면요. 이때 만약에 100억 정도 빌려갔다 할게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뭐 있습니까? 불경기일 때 잘못해서 요 수익이 분양이 안 됐어. 그래서 50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왔대. 만약에.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사업주는 빌려간 100억을 다 갚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왔던 수익인 50억만 갚으면 끝납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 개념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 보통 집 은행 돈 빌려왔을 때요. 결국 이 말은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주가 책임지는 거죠. 그럼 요걸 말하냐? 소구 검증이다라고 써요. 소구. 응? 소구. 또 현재 보니까 얘가 돈 빌려갔지. 빌려가서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이제 사업주 하겠죠. 그래서 자금 관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사업주가 하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모든 건 사업주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와 반해서 PF라는 게 뭐냐? 이게 PF입니다. 맨 먼저 PF 해설을 먼저 설립합니다. 이건 독립된 회사예요. 인대는 보이지 않는 SPC 회사예요, 사실은. 얘는 설립은 누가 하냐? 결국은 사업주가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이걸 설립한다고요. 근데 실제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이제 부동산 등을 개발할 때 돈이 부족하죠. 하면 결국 은행 돈을 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은행 연합을 뭐라냐? 곧 이게 대주단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뭐 있습니까? 이런 사업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할 때 분명히 뭐 얘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담보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이 담보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파이낸싱 말 뜻이 뭐예요? 타인 돈을 끌어오는 거지. 오는데 앞에 이 말 붙어 있어. 왜 이 말 붙어 있을까 하는 거야. 프로젝트가 뭐예요? 요게 담보, 요게.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파이낸싱 돈을 끌어온다 말 뜻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이 있냐 없냐,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돈을 빌려가는 거지 절대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 등 결국은 PF라는 용어를 쓴다고 사실은.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요. 얘가 현재 돈을 빌려간 금액이 1조 정도 빌려갔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때 뭐 있어요? 얘가 현재 이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보니까 이게 약 5천억 정도 수익이 나왔다 할게요. 자, 잠시만요. 그럼 실제 우리 아파트 짓는 모든 사업장은요. 전부 다 이름 잘 모르지만 독립된 이 회사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삼성이 현재 아파트를 있죠. 아파트를 저기 있는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짓고 있고 또 이 원주에 지금 짓고 있으면요. 결국은 각각에 있는 사업장마다 독립된 이 회사가 다 있다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누가 합니까? 삼성이 하는 거지. 그죠? 아파트 지을 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SPC랑 PF에서는 이 회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은 얘가 대신 해준다는 결국은. 해주는데 잘 보세요. 이제 분명히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나왔던 수익은 5천억이지. 요 돈을 갚고도 분명히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족한 거에 대해서 사업은 이제 누가 하고 있어? 얘가 하고 있지. 얘한테 부족한 거에 대해서 너 책임지라 했을 때 얘가 책임질 필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얘가 빌려준 건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죠? PF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냐? 예,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써요. 예? 비소구 금융. 소송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뭐죠? 이 확실한 게 이거 위험성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얘가 얘한테 이거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위험성 크다. 그러니까 너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만 네가 책임지면 내가 빌려주겠다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얘가 책임진다고. 이게 뭐냐? 일정 부분 책임지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제한 소구 금융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것은 소구 금융은 아니에요. 모든 걸 얘가 책임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건 꼭 아시라고요. 자, 두 번째 또 합니다. 이런 기본 특징을 아시는데 분명히 보세요. 다시 PF 일반 기업은 모든 책임 누가 집니까? 이게 뭐라고? 소구금융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사업주는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돈 빌려주었지. 얘한테 빌려줬어. 여기 보니 직원들이 있어? 건물이 있어? 이 돈 누가 관리할 것이 문제 아닙니까? 얘한테 맡기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가 다시 대신 업무를 봐준다고. 은행들이. 그러니까 얘한테 다시 맡긴다 신탁, 맡긴다 위탁. 우리 중개사법의 에스크로 들어봤습니까? 에스크로 한 것 같은데 벌써? 응? 네? 에스크로가 우리 말로 뭐야? 이행업, 대행업, 심부름 센터 이런 거야. 응? 그래서 얘가 업무를 대행한다 이거요. 이행한다 대행 그 말입니다. 아마 저기 할 거예요. 에스크로업에 할 겁니다. 중개사법에. 그래서 결국은 자금 관리는 결국은 여기서 은행들이 한다는 말뜻이. 여기서 왜 지금 하고 있는 대주단 이 말 썼을까 하는 건데 한번 봐보자고. 만약에 여러분들 국민은행이 1조란 돈을 빌려주었어. 혼자서. 근데 이 사업이 완전 잘못해서 파산 난 거야. 그럼 결국은 국민은 전체 1조를 다 손실 볼 거 아니에요? 책임 전가 못 하니까 한 은행이 1조를 손실 보면 그 은행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 어떻게 하냐 이런 방식을 취할 것 같아요. 국민은행이 주거래은행이면 옆에 있는 하나은행, 농협 가서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돈 투자라고 하라고 말할 것 같아. 그럼 여러 은행이 조금씩 뭐 돈을 모아서 1조 만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은행 연합을 말합니다. 이게 대주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때 공동으로 돈을 빌려준 게 돈 빌려준다 론. 그죠? 공동이다 이게 뭐라고요? 연합. syndicated loan이라고 씁니다. 이거 특별한 말 아니에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빌려준 대출액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건 한 번 그냥 들어본 거야.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두 개 제가 딱 두 개 보냈어. 세 개 했네. 얘 담보 뭐야? 확실한 거지. 얘 담보 뭐야? 자, 그럼 잠시 돈 빌려줄 때 여러분 같은 은행 같은 은행이라면 돈 빌려줄 때 얘한테 빌려주겠습니까? 얘한테 빌려주겠습니까? 금리가 같다면. 아니, 둘 중에 어떤 거? 그지. 확실한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위험성이 그냥 대출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사업만 성공되면 훨씬 더 수익이 높은 게 그지. PF지. 이렇게 자꾸 연결할 거야 앞으로. 두 번째, 얘가 모든 책임지는 거지. 얘는 모든 걸 책임집니까? 아니죠. 자금 관리 누가 합니까? 얘는 보니까 맡기지. 맡긴다 이게 뭐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예요. 사업주가 파산이 난다면 파산. 보세요. 얘가 파산 났어. 그러면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와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 파산 나면요. 여기 있는 개발 사업에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요. 자, 보세요.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자재등을 구입할 때 돈 필요하지. 필요할 때마다 지금 현재 돈 누구한테 있어? 얘가 얘한테 다 쓰거든.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은 좀 얘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붙어놨어. 뭐 어떻게 하면 요거 싹 빼내도 관계없지. 다른 기업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잔금 얘한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전혀 영향 안 준다 말 뜻이고요. 이렇게 자꾸 비교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전체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럼 사실은요, 이 PF에서는 보니까 얘들만 지금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업체 참여합니다. 원료 공급자, 제품 구매자, 또 우리 원유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도 참여합니다. 정부도. 그다음에 보험회사 등등 여러 회사 참여합니다. 이건 전부 다 지분 형태로 몽땅 다 참여한다. 지분 형태로서. 지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진다는 거지. 자, 다시. 우리 저기 일반 기업은 모든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PF는 전부 다 위험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위험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내용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그만큼 위험을 떠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떠안는 것만큼 분명히 뭐 반대 그분한테 뭘 요구할 것 같아. 너무 위험성이 크다. 나중에 어떤 파산 등이 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나중에 내가 안정성 일정 부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한테 뭐 있습니까? 보정보험에 가입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이 분산되는 반대급부 협상 기간이 보세요. 각각들은 전부 다 이익은 최대한 가져가려고 협상했지. 손실은. 그러니까 협상 기간이 길다는 거야. 긴 것만큼 요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지금 어디입니까? 포철 8년 전입니다. 포철 제가 해보니까 1조 빌렸는데 하루 이자면 1억이야. 실제. 만약에 30일간 이 협상이 지연되는데 얼마야? 1억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을 같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요. 잘못하면 비용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뭐 있습니까? 와해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다고. 자, 하여튼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그냥 기억나는 까지 기억하시라고 그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부외금융. 자, 이 말과 다른 거예요. 부의 상환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얘는 뭐요? 돈을 갚는데 부채가 점점 커지는 거지. 요건 뭔가 부라는 것은 장부 이외에 갚아줄 부채. 무슨 말이냐? 다시 할게. 자, A란 기업과 B란 기업이 있어요. 있는데 둘 다 똑같이 100억이라는 돈을 빌렸어. 근데 A란 기업은 재무제표상 장부상에 100억이 있어. B란 기업은 돈을 빌려갔지만 재무제표상 장부상 여기 기재 안 돼 있어. 안 되지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하면 장부 이외 부채. 자, 다시 할게. 얘는 돈을 빌려갔잖아. 갔지. 얘 이름으로. 얘 장부에 부채가 있겠지,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PF라는 것은 얘가 빌려준 건 누구한테 빌려주었지? 누구? 이 회사에 빌려주었단 말이야. 얘한테 빌려줬습니까? 안 빌려줬죠? 근데 실제 누가 갚습니까? 지금 누가 이 사업하고 있어? 얘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 장부는 없지만 지금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게 부의 금융이야. 그럼 자, 다시
여기 있는 얘는 장부상 부채 100억이 있지. 얘는 장부상 부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구조 훨씬 좋아지는 게 일반 기업 금융이 아니면 PF예요. PF지. 그죠? 일단 장부상에서는. 그래서 부의 금융 때문에 결국은 얘는 뭐 있습니까? 재무구조가 향상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일단 이렇게 큰 흐름들을 먼저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힘들면요, 그냥 쭉 버리고 세 개만 하죠. 첫 번째 담보가 얘는 확실한 신용이 신용. 그러니까 신용성의 부동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용등이 담보야. 그다음 얘는 뭐 있습니까? 담보가 요것 때문에 이 제목 나오는 거야. 에? 됐죠? 자, 두 번째 모든 책임은 지고. 얘는 뭐 있습니까? 예,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죠. 두 개 했어. 세 번째 돈 관리 누가 한다? 얘는 누가 한다? 하기 때문에 요놈이 부도나도 이 개발 사업에 전혀 영향 안 준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거까지 마시라고. 물론 좀 더 한다면 더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고 좀 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거기 있는 마지막 정리할게. 어디 보시면 46페이지요. 자, 특징 1번. 돈 끌어오지. 담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담보 뭐? 사업의 수익성, 사업의 계획성이지. 자, 그런데 잠시. 돈 끌어올 때 요거 뭐예요? 부채지, 부채? 부채지. 요거 뭐라고? 지분이지. 그러니까 거기 뒷말이 그 말이야. 돈 자금 조달할 때 뭐 있으면 자기 자본을 다루면 지분입니다. 타인 자본이 부채야. 그러니까 PF는 자금 조달할 때 뭐 있습니까? 지분 또는 부채 둘 다 활용할 수 있어. 둘 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동을 그 특징에 동을 3번이 있죠. 3번 쭉 보시면서. 맞습니까? 요거 묻는 거지.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니까 위험이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요즘 협상 과정을 통해서 뭐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 비용도 많아지지만 그 반대급부로 사업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이. 자, 그 다음에 사업주 입장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원리금 상환은 해당 사업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여기 뭐서 이 말 아닙니까? 얘가 현재 빌려준 돈은 1조잖아요. 나왔던 수익 5천억이지. 얘 갚을 금액은 요 돈에 대해서 한정해서 갚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에 의존 돈을 갚는단 말 뜻이에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다라고 쓰는 거예요. 절대 얘는 뭐 있습니까? 소구 금융 아닙니다. 요거 마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사업주한테는 장부에 부채가 없지.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재무구조는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입니다. 잠시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일반 기업에서 이 개발 사업이 굉장히 좋아. 좋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조만간 부도날 것 같대. 은행이 보니까. 돈 빌려주겠어? 빌려주겠냐고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이거 사업 좋거든? 근데 이거 조만간 부도날 것 같대. 돈 빌려줍니까? 빌려주지. 돈 누구한테 자금 누가 털어지고 있습니까? 말 뜻일 거예요. 불량 사업주라도 PF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수익성만 주면 무조건 빌려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예, 4번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갈로 3번 대주당 갑니다. 1번 신탁 계정이 뭔지 알지 이제? 돈을 맡겼어요. 누구한테? 은행한테. 주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억번 가볼게요. 사업주가 파산 났을 때 개발사업에 영향 안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잠시 한번 그냥 들어보시라고. 자, 여보세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주 은행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있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은행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개발 사업 괜찮네? 근데 해주겠다. 대신에 반드시 요구한다고. 네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요건된 파산 나면 너는 무조건 나가라는 거야. 이 각서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 이게 철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잠시. 그 각서를 안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얘가 조만간 포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만 나중에 성공되면 얘는 회생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끝까지 버틸 거 아니에요. 아까 했죠. 하루 이자면 1억에 1억. 결국은 나중에 이 자체는 파산 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되면 파산, 각서를 쓰게 돼 있어.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동그라미 3번 가볼까? 아까 했던 거요. 자, 금리 높은 게 누구예요? PF입니까? 일반 기업입니까? 3만 성공되면 높으니까지 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만 하므로 신용평가 비용이 절감. 신용평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문제도 자동 해결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자, 내가 돈 빌려줄 때 분명히 뭐 있습니까? 일반 기업은 사업의 수익성만 검토하는 게 아니야. 얘의 어떤 신용 평가한다고. 얘는 둘 다 평가하게 돼 있어. 근데 PF라는 놈은 보니까 얘는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 계획성만 검토하겠습니까? 사업주의 신용 평가합니까? 이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고, 그죠? 아무 의미 없잖아. 어차피 모든 돈 얘가 가지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큼 평가비용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일반 기업보다 일반 신용 평가 비용이 더 절감되겠지. 두 번째 다시 합니다. 요 사업주에 대한 신용을 평가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A은행과 B은행과 C은행이 이 사업주의 신용을 똑같이 알고 있겠습니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은행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은행은 더 적은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은행이 잘못해서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죠. 이런 어떤 문제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건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 발생한다고. 근데 거꾸로 있죠. 여기 있는 PF는 뭐 있습니까? 얘가 조만간 망하든 망하지 않든 이 정보 파악할 필요 있냐고. 없잖아. 정보를 잘못 알면 따라 결국은 손실 볼 위험이 없다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PF는 뭐 있습니까?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자동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게 거기 있는 5번이라고. 됐죠? 자, 일단 그런 건데 지금은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쭉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한번 들어본 거야. 이 안장 그냥 넘어가시라고. 가시고 중요한 건 적어도 요건 기억하셔야 돼. 담보가 뭐라고. 요것 때문에 뭐라고. 예, PF란 제목이 나오더라. 요건 아셔야 적어도. 예? 아까 제가 세 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고 요거 세 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만 하시라고 지금. 자, 이제 책 볼게요. 예, 책을 보니까 PF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볼 게 뭘 보는가 하면요. 예, ES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둘째 줄 나 있죠. 부동산이 담보대출이 아니라 어디에 말했습니까? 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사업의 자산에 한정돼서 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이 담보가 뭐라고요?
사업의 수익성 등이 담보다 말 뜻이 그거죠. 그죠?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가볼까요? 자, 갈로 2번 요건은 그냥 가볍게 가세요. 자, 요건 중에 중요한 건 1번. 자, 1번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어. 삼성이 건물, 저기 아파트 짓는데 강남과 원주가 있어. 각각 있는 사업장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결합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거기 이 말은 독립된 PF회사 말뜻이고 1번. 그러면 결국 각각의 있는 회사는 분리되어 있을 때 뭐 있습니까? 어떤 자금을 명확히 구분시킬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요. 이제 특징 갑니다. 갈로 1번 청구권과 담보 제한. 자, 여기서 이거 묻는 동그라미 1번 이거 묻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반 기업은 무슨 금융? 소고. 그 다음 저기 있는 뭐 있으면 PF는요? 그게 뭔가 하면 청구권과 담보 제한 자체가 뭔가 하면 원칙은 비소구인데 예외적 제한 소구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3번 요거 묻는 거죠. 자, 일반 기업 몽땅 다 누가 책임지지? 그죠? 이제 PF는 위험이 분산돼 있죠. 다양한 업체가 참여. 굵은 글씨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요. 예, 4번 갑니다. 4번에. 자, 둘째 줄 뭐냐 있을 겁니다. 무슨 금융? 부외금융이죠. 이 말이 뭔지 알죠? 비록 장부상의 부채가 없지만 사업주는 반드시 갚아줄 의무가 있더라.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 뭐나 있습니까? 그럼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얘보다 대출금 높기 때문에 사업만 성공되면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오겠죠. 그 다음에 6번째 뭐나 있습니까? 자, 요거 묻는 거요. 돈 빌려줄 때 혼자 빌려줘? 여러 명에서 공동으로 빌려준다. 이걸 다른 말로 쓴다 뭐 있습니까? 신디케이션 아니고 원래 정확한 말이 이 말이면 신디케이티드 론입니다. 요 설사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대출에서 신디케이티드 론을 쓴다. 원래 정확한 말은. 하여튼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돼. 자, 뒤에 가보니까요. 예, 장점 가볼게요. 장점의 1, 기억번 갑니다. 자, 기억번. 회계 처리상 이점. 요거 누구 입장에서? 이게 뭐라고? 부의 금융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는 좋아진다.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사업주의 각종 제약 회피에서는 이용되고 있더라. 그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위험 분담을 통해서 위험 감소할 수 있죠. 그럼 조심할 건 지금 잠시 기억, 니은, 띠것을 같이 묶어보세요. 묶어서 잠시 우리 잘 알고 있죠? 항상 경제 원칙에 따라서 나의 행복은 타인 뭐예요? 결국은 얘가 기분 좋으면 얘는 기분 더러운 거예요. 상대적인 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기억, 니은, 띠것은요 사업주에 대한 장점이에요. 사업주. 자, 그 다음에 예,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복잡한 의사결정. 아까 했죠. 여러 사람들이 서로 뭐 있습니까?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길 수밖에 없어요. 니은번 가볼게. 자, 니은번 잠시요. 대출 금리가 비싸죠. 그럼 보세요. 사업만 성공되면 얘는 높은 이익까지 가지. 그럼 반대가 그만큼 이익을 준 것만큼 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거기 있는 니은번 그 말이야. 비용이 증가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나머지 381 등등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뭘 하긴 했어. 그죠? 자, 정리해 볼게.
오늘 했던 것 중에서요. 자, 일단 제가 4개를 딱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거. 요 2개 차이를 반드시 아실 것.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지 아까 봤다고 그죠? 지분과 부채 금융. 자, 두 번째 보니까 요거 묻는 거. 저, 당, 상, 환 방법에서 아까 제가 기초라고 생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암기할 거. 요거하고 항상 금리 중에 고정금리가 좀 고정금리가. 요거 묻는 거 있죠? 그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상환 방식 묻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요. 저당 유동화. 해서 지금은 하여튼 이 그림만 머릿속에 기억하자. 차입자 그다음 누구? 그다음 누구요? 2차 대출 기간. 마지막에 누가 있죠? 투자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될 것이고 여기서 뭐 있습니까? 채권이 분명히 발행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보니까 채권은 다시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어요. 있는데 자, 이 채권 맨 먼저 주택을 담보로 한다. 상업용 건물 담보로 한다. 자산을 담보로 한다. 그죠? 열어보시고 결국은 담보가 뭐냐? 여기 뭐라고? 주택. 얘는요? 상업. 얘는요? 그럼 이거 지문 다 물었던 거예요. CMB에서는 이 쭉 설명하면서 담보가 뭐냐 항상 보셔야 돼. 이때 보니까 MBS는 다시 또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분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누가 있지? M, B, B 또 T, S. 요 놈을 짬뽕한 게 있지 않습니까? M, P, T 그다음 뭐요? B. 요걸 수정 보완한 게 오케이 이러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지분 금융 중에서 리츠란 놈과 뭐 있습니까? PF가 분명히 있더라. 항상 리츠는 회사가 3개 있지, 그죠? 직접 관리한다, 자기 관리, 맡기겠다, 위탁 관리. 기업과 관련돼 있어. 기업이 구조 조정할 목적이더라.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비교할 때 일반 기업과 서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봤을 때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책임이 사업 책임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누구예요? 여기에 뭐라고? 소구금융.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지. 여기에 뭐라고? 비소구. 돈 관리 누가 할래? 얘는 사업주잖아. 얘는 누가 합니까? 은행이 하는데 이걸 뭐라고? 에스크로. 또 위탁 계정이지. 그죠? 그 중요한 건 담보. 담보가 얘는 뭐야? 부동산 등 개인의 신용이야, 신용. 요건 뭐야? PP, 프로젝트.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건 요것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절대 안에 고치면 이 안 되면 이렇게 넘어가시라고. 어차피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제가 조금 자꾸 이 내용 깊이 들어간 목적은 다음에 또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들어본다는 의미로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래서 기본 틀만 지금 생각해 넘어가시라고요. 네, 그래 하시고. 네, 다음 주에는 뭐 있습니까? 개발 등등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